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12시 위험한 초대로 카카오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구독해주시던가 아니면 카카오TV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플러스 친구 등록 도쿄 K짱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영국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끔찍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름 아닌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부가 대체 어떤 살인사건을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위험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어떤 한 재판의 공판 심리 과정이 텔레비전과 신문에 연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어디에서? 영국에서. 자, 영국 국민들은 야,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영국 중남부에 있는 윈체스터시에서 형사 법정에 어떤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자, 그 여성은 그 당시에 41살이었던 한 주부 로즈마리 웨스트라는 여성이었어요. 자녀를 8명이나 둔 그녀는요, 공포 영화의 한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옆집에 사는 그냥 일반 한 아줌마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녀의 죄명을 들춰보면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놀랍고 역겨웠어.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면 자신의 친딸을 비롯한 의붓딸을 포함한 자신의 딸도 아닌 여러 10대 소녀와 20대 처녀 10명을, 10여 명을 자신의 남편과 함께 성폭행, 강간을 하고 무참히 살해해서 집안에다가 암매장을 한 사건이었어요. 자, 로즈마리는요, 일관되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남편이 시킨 거라니까요? 라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1994년 2월 24일, 경찰이 영국 크로멜과 25번지를 급습합니다. 왜냐면 집주인의 프레드와 로즈마리 웨스트 부부의 16살 난 헤더라는 딸이 그 집의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 헤더는 7년간 흔적도 없이 실종된 상태였어. 바로 프레드와 로즈마리, 이 부부가 이곳에 살기 시작한 게 1972년부터였어. 경찰이 묻죠. 딸 어디 있습니까? 헤더 어디 있어요? 그러자 로즈마리는 이렇게 말해요. 걔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창피해서 말을 못했지만 걔 마약 중독자였어. 그리고 걔 레즈비언이었다니까? 어떤 딴 년이랑 눈이 맞아 나갔는지 약에 중독돼서 지금 어딘가 쓰러져갖고 저 자빠져 있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난 몰라. 그거 단순한 가출이다. 걔는 마약 중독자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딸이었다. 자신들은 모른다라고 우겨요. 자, 87년에 딸이 행방불명됐다고 신고를 한 뒤에 의심을 품은 경찰이 끈질기게 그의 남편 프레드릭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레드릭이 자수를 하고 자백을 하면서 이 사건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죠. 자,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바로 프레드릭의 가족 사진이에요. 저기 있던 남성과 여성으로 보이는 분은 이 프레드릭의 친부모님, 그리고 여기서 이 두 번째가 바로 프레드릭이고요. 나머지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프레드릭이 7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1941년 9월 29일 프레드릭 웨스트는요, 런던에서 한 서쪽에선 200km 정도 떨어진 머치마클이라는 농부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은 이미 근친상간이 빈번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자, 근친상간이 뭐냐 하면 가족끼리, 직계가족, 내 피가 섞인 사람들과 선관계를 하는 걸 바로 근친상간이라고 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자, 기묘한 이야기 근친상간 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의 형제는 총 6명이었어요. 근데 프레드릭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성적은 나빴어요. 자, 15살 때 그가 일하러 집으로 나왔을 때는 거의 그는 글을 읽지 못했어. 문맹이었던 거야. 그 정도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어. 자, 그러다가 그의 나이 16살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합니다. 양 두 다리가 둘 다 골절이 됐고요. 일주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였어. 그리고 다리에는 약간의 장애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 좀 절름거리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 주 기묘한 이야기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 범인 중에 뇌의 전두엽 부분에 문제가 있는 남자가 있잖아. 자, 전두엽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약간 좀 폭력적이게 되거나 좀 일반인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자기가 좀 감정의 컨트롤을 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프레드릭이 이때 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전두엽에 약간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건 아직 불분명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 교통사고 후에 레나라는 여성 16살, 레나라는 여성, 캐서린 이름 되게 길어요. 어쨌든 그 캐서린이란 여자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집으로 되돌아가게 돼가지고 한 수개월 사귀다가 헤어지게 됐어. 하지만 그녀 또한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또 절도, 훔치는 도벽 이런 절도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녀 또한 몇 차례 체포 경력이 있었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프레드릭은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자, 이게 성인이 됐을 때 프레드릭의 사진이에요. 1961년 한 보석점에서 친구와 함께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죠. 그는 끊임없이 절도를 하고 범죄를 일으켜요. 그리고 수개월 후에 13살의 한 소녀를 임신시켜요. 당연하지. 이거 범죄잖아. 미성년자를 임신시켰으니까. 그래서 유죄가 선고돼. 하지만 그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Well, doesn't anyone do 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doesn't everyone do it? 이게 뭐냐면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해.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했대. 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Doesn't everyone do it? 판사한테 그렇게 묻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대요. 13살짜리 소녀를 임신시켜 먹고서 말이야. 자,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당연히 프레드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도둑질, 끊이지 않는 도둑질과 그리고 13살짜리 소녀와 성관계를 했다느니 임신을 시켰다는 등등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마저 해고를 당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었어요. 하지만 징역살이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미국 나이로는 19살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962년 그의 부모님은요, 프레드릭을 다시 고향의 마을로 불러요. 자, 다시 불렀는데 그와 사귀었던 그 캐서린이란 여성,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과 만납니다. 정서가 불안한 10대 후반의 이 캐서린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이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그런데 프레드는 그런 걸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은 스코틀랜드로 사랑의 도피를 떠납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어떤 일을 했냐? 바로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프레드의
아이가 아닌 이 여자애가 원래 전 남자와 임신을 했었을 때 그 아이를 낳아요. 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딸에게 샤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샤메인. 그리고 곧 프레드는 또다시 캐서린을 임신시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또 임신이 돼. 자, 그 후에 프레드는 닥치는 대로 다른 여성들까지 임신시키기 시작해요. 맞아요, 여러분. 프레딕은 성욕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남자였어.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거야. 막 그 섹스홀릭이라고 하잖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우리 알코올릭, 뭐 워커홀릭, 뭐 이런 약간 중독성 있죠. 물론 뭐 알코올도 중독이 되고 담배도 중독이 되는데 이 섹스도 중독이 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 그래서 약간 그런 성욕이 비정상적으로 강했어. 그래서 범죄학자 중에 코린 윌슨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 프레드릭은요, 학문 성교, SM 이런 것 등에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었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자기가 약간 성관계를 나누는, 자기가 사랑을 나누는 그 여성들이 다른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는 것도 좋아했대. 그러니까 훔쳐보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관음증적인 증상도 보이기 시작해. 왜냐면 이 여자도 캐서린도 매춘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얘가 자기 와이프라든지 자기가 성관계를 나누는 여자들이 다른 남자랑 하는 걸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지. 훔쳐보는 거야. 아니면 대놓고 해봐 이러면서 한다든지. 자, 어쨌든 더럽다, 그쵸? 맞아. 자, 그러면서 프레드릭은요, 아이스크림 이동 판매차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어떤 아저씨들이 자동차 이런 조그만 그런 트럭 같은 데다가 아이스크림 사고 아이스크림 하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파는 거 있잖아. 그런 일을 시작해, 얘가. 근데 그 손님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야? 10대 아니면 더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 고객일 거 아니야. 그래서 프레드릭은요, 이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면서 10대의 소녀와 빈번하게 성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여자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래냐면, 그때 프레드릭은요, 예의도 발랐고 젠틀했어요. 그래서 왠지 믿음직한 남자라고나 할까?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약간 여기 뭐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약간 좀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 소시오패스는요, 자기의 얼굴 표정들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에서 모든 하는 걸 바로 소시오패스라고 그러거든요. 난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를 조금 더 무서운 범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프레드릭이 아마 그런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는 남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아이스크림 이동차 판매를 하면서 이 직업이 훗날 그가 너무도 쉽게 소녀들을 납치하거나 그리고 그 시체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64년에 캐서린은 프레드릭의 아이를 임신했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안나 마리였어요. 결혼 생활은 미적지근한 상태로 7년간 계속돼요. 한편 캐서린은 이 프레드릭의 변태적인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프레드릭은 동물의 도축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어요. 자, 그리고 아까 범죄학자 그 코린 윌슨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도살이라는 게 그 동물들을 죽이는 일이잖아. 이 도살이라고 하는 일이 이 프레드릭의 폭력적인 성격, 그리고 막 그 죽이면서 나오는 피, 그리고 막 그 동물의 시체,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런 게 집착하는 거지. 시체를 파괴하거나 피가 튀기거나 막 이런 걸 느끼면서 막 성적 쾌감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한 섹스 세디스트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이때 아마 프레드릭 웨스트가 자신이 정해놓은 약간 그 1단계 위험 순위를 넘어가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바로 이 여자죠. 자, 캐서린이 가출을 하자마자 기분이 더 좋아진 프레드릭.
지겨웠는데 잘 나갔다 이거야. 그러면서 안나 맥폴이라는 10대 여성과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곧 임신을 하게 되죠. 자, 임신을 하자 안나 맥폴은 프레드에게 결혼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자기야, 우리 결혼 언제 해? 나 임신도 했는데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나 언제까지 이러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프레드릭은요, 대답 대신에 도살장에서 배운 칼솜씨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안나 맥폴을 토막내서 살해합니다. 프레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게 여러분들. 10살도 되지 않은 두 딸이 있었어. 바로 샤메인이란 딸과 안나라는 딸이었어. 샤메인은 아까 그 캐서린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난 그 딸이 샤메인이었고 수양딸. 그리고 안나는 그 캐서린이 임신했던 두 번째 딸 친딸이었어. 그런데 프레드는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이 샤메인과 안나, 자신의 두 딸을 번갈아 가면서 강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으악, 토할 것 같아, 나 말하면서. 자, 1968년 11월, 프레드릭은 빵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의 친남동생과 근친상간을 즐겼던 16살의 로즈메리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요, 로즈메리 여성이 어렸을 때 찍은,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녀는요, 1953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모친은 중증의 아주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바로 부친 빌이라는 남성이었어요. 자, 부친 빌은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어.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폭력적인 아빠였어. 그리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단순 노동직을 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어. 그리고 로즈메리의 오빠 앤드류에 의하면 부친 빌은 니네 왜 이렇게 늦게 자? 침대에 들어가는 게 너무 늦잖아. 라면서 화를 내면서 물통으로 우리들에게 물을 끼얹은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의 흙을 그냥 의미 없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파괴하는 거야. 이렇게 땅을 파괴하는 거야, 흙을. 그러면서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 계속 파란 말이야. 그래서 이상한 짓을 자기 자식들에게 막 하게 시킨 거야. 그리고 벨트나 몽둥이로 자신의 자식들을 때리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었대. 그러니까 그런 로즈메리는 이런 집안에서 자라게 된 거야. 자, 부친의 너무 심한 폭력으로 모친이 1953년도에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즈메리는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얘네 엄마가, 로즈메리 친엄마가 이 로즈메리를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신병원에서,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전기 쇼크요법 여러분 알죠? 옛날 공포영화 보면은 막 미친 사이코 의사가 막 환자한테 전기 충격을 막 하잖아. 그런 요법이 옛날엔 있었대. 근데 엄마가 로즈메리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 여성을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전기 쇼크 요법을 여러 차례 받게 돼요. 그리고 로즈메리를 낳게 되죠. 자, 로즈메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엄마가 이 로즈메리를 임신했을 때 받았던 전기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가정 환경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 예를 들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말을 엎드리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두드리거나 의식이 몽롱해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전으로 흔들어대거나 벽에 박는 짓을 했대. 몇 시간 동안.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해오는 거야. 이건 가족들이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녀 또한 학교의 성적이 굉장히 나빴어.
아빠 사진은 지울게요. 자, 그녀도 또한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음침했대.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관계, 교우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얘를 놀리잖아. 막, 야, 너 뭐 이상하지? 제 성격 이상해. 막 놀리면은,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도는 거야. 이런 일도 되게 자주 있었대요. 그리고 그녀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할까? 뭐가 될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가운데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남성과 교제하는 일이 많았대요. 로즈는요, 성적으로 약간 좀 문란했대. 많은 남성과 막 성관계를 하고, 뭐 또래 말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막 잠자리를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입이 굉장히 거칠어가지고 쌍스러운 말을 막 내뱉고 고집불통해. 그러니까 성격이 더러웠던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녀는 그냥 밖에 남자들과만 성관계를 가졌으면 좋았을걸. 자신의 남동생과 침대에 들어가서 애무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기 시작한 거지. 자신의 친동생과. 자, 그런 생활을 지내는 도중에 프레드릭 웨스트와 만나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이 사이코 부부의 첫 만남이죠. 자, 자기의 아빠였던 빌은 나이 많고 그다음에 막 되게 가난한 이 프레드릭과 만나는 걸 반대했어. 하지만 이미 로즈메리는 16살에 임신을 하고 집을 나가서 프레드릭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방금 전의 사진과 너무 다르죠. 바로 로즈메리가 좀 컸을 때의 사진이에요. 성인이 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들 부부 사진이에요. 자, 프레드릭은 안나 마리와 함께 양자 이 샤메인이 있었잖아. 그래서 로즈메리는 이미 10대 중반이 됐을 때 자신의 아이까지 해서 총 딸이 셋이나 딸린 유부녀가 됩니다. 10대 중반에. 16살, 17살 이때쯤에. 자, 이게 바로 연극이 낳은 최악의 살인마 부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자, 1968년 2월 달에 프레드릭의 모친이 담낭병을 앓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만인 1970년에 로즈메리는 딸 헤더를 낳죠. 이게 딸 헤더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주면 캐롤라인, 헤더, 안나 사진이에요. 쉬메인, 헤더, 그 다음에 안나. 얘 딸 셋이에요. 자,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만인 1970년 로즈메리는 딸 헤더를 출산하지만 그때는 프레드릭이 형무소에 있었어. 감옥에 있었어. 그래서 이 로즈메리는 금전적으로 되게 곤란한 상황이 처해요. 가난하고 애는 딸린 애는 셋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1972년 1월 프레드릭과 로즈메리는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두 번째 아이를 얻습니다. 또 임신해서 또 아이를 얻는 거야.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은 메이 웨스트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주차장이 딸린 집을 빌려요. 그리고 그 집에서 후에 젊은 여성들이 차례차례 살해되기 시작하죠. 자, 그 집의 최초 희생자는 바로 프레드릭의 딸 샤메이였습니다. 이 아이였어. 자, 이 여자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아까 전에 그 캐서린이라는 여자, 처음 만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해서 낳은 딸이 바로 샤메인이었잖아. 바로 그 수양 딸이에요. 자, 그때쯤에 출소를 한 그 프레드는요, 이 딸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지 맘에 뭐가 안 들었는지 샤메인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프레드릭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 어린 딸 샤메이를 토막내서 유기합니다.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신의 수양딸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기념으로 챙겨요.
기념품으로. 이거 내 거다. 그리고 그의 딸 안나마리, 성인이 된 안나마리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로즈메리는요, 되게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격노하고 분노하고 감정의 억제를 잃어버려서 막 폭력을 가했대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샤메인이랑 같이 이렇게 막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다가 죽였는 거지. 그래서 프레드릭이 따로 토막내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거야. 집 앞에다가. 그리고 손가락은 자기 기념품으로 가진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로즈메리의 아빠 빌이 로즈메리 자신의 딸을 되찾기 위해서 그 프레드릭의 트레일러 하우스 뭔지 알죠? 그 차 이동 주택 있잖아. 거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로즈메리는 아빠 나 안 가요. 돌아가세요. 난 여기서 그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귀가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샤메인이라는 딸을 죽였기 때문에 이 프레드릭한테 약점이 잡혀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그 프레드릭과의 그런 약간 좀 사이코적인 성적인 막 살인 이런 걸 좋아해서 너무 천생연분이라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아빠랑 돌아가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해요. 어쨌든 로즈메리도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 배운 게 없는데. 그래서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레드릭은 로즈메리가 매춘을 하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있었죠. 자, 갑작스럽게 없애진 샤메인의 실종을 의심한 친엄마 캐서린이 옵니다. 그리고 프레드릭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내 딸 네가 죽였어. 네 딸 내가 죽였어. 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캐서린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녀를 살해하면서 안나 맥폴이라는 여성과 함께 손 발가락을 또 잘라. 그리고 그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건 또 기념품으로 갖고 나머지 시체를 절단해서 묻어버려요. 딸 옆에다가. 자, 로즈베리는 이 프레드릭이랑 사귀면서 결혼을 하면서 몇 번의 임신을 하냐? 총 7번의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프레드의 아이였을까? 프레드릭의 아이였을까? 그렇지 않아. 자, 왜냐면 얘는 매춘을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매춘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면서 임신한 아이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7번의 임신이 전부 다 프레드의 아이가 아니라 그냥 매춘 일을 하면서 뭐 상대방 다른 뭐 손님 남자애도 임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얻은 아이들이었던 거야. 자, 로즈가 성적 쾌락으로 매춘을 즐기고 있을 때 프레드는 자신의 친딸이에요, 여러분. 안나를 강간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친구들을 집에 불러요. 야, 집에 와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럼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내 친딸이야, 안나. 자, 아빠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즐겨.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프레드릭은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친딸 안나를 강간하게 합니다. 시켜요. 야, 니네 맘대로 해. 즐겨. 얘가 어려서 그런지 아마 나쁘진 않을 거야. 이러면 자신의 친딸을 강간하게 하고 그럼 자신은 뭐를 했냐? 그거를 구경해요. 자신의 친딸을 강간하는 걸 구경합니다. 자, 끔찍하죠. 여러분,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